예, 아무리 명강사라도 카메라 앞에 서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KBS에 있으면서도 카메라만 들이대면 목소리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 환경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 이 스마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늘상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마트, 똑똑하다 이런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디어를 생각해 볼 때의 스마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기능들, 사실은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송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고 그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저런 것들이 지금 미디어의 환경에 중요한 요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미디어의 서비스 현황들이 지금 방송뿐만이 아니고 통신, 또 콘텐츠 업체, 또 단말 업체, 모든 기관들이 전부 스마트 미디어의 환경에 투자를 하거나 또 진입을 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마트 미디어의 하이라이트인 엔스크린 서비스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러면 뉴미디어의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시켜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미래를 얘기할 때는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년 되오죠. 1884년에 폴 립코라는 분이 TV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으로 TV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특허를 냈습니다. 그 특허는 우리나라 말로 써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920년대쯤 그 기계식으로 만든 우선 텔레비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도 한번 그 기계식 텔레비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디오가 지금 아까는 됐었는데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네. 아직 안 나오죠? 오디오 들립니까? 나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출연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 혼자 NG를 냈고 하고 다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이게 그 텔레비의 효시입니다. 원판이 이론적인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원판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 거기에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잔생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뒤에 있는 배경이 정상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답답하시죠? 지금 이런 그림들을 여기다 끼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을 실제 한번 전송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한참 보고 나면 항상 보잘것없는 것도 한참 보고 나면 만족스럽다고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만든 거고 실제 상용화된
그런 텔레비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방송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아마 시상식을 하는 모양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네, 이제 멀리서 찍은 영상은 제대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흑백이지만 잠깐 여러분이 좀 만족하실 수 있도록 흑백 텔레비전을 잠깐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보여드리면 갑자기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거 나 어릴 적에 봤던 텔레비전이다.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전에 보여드린 두 가지의 텔레비전 때문에 아,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브라운관이 평면 텔레비전 발전하다가 3D TV, 스마트 TV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뉴미디어의 발전 방향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컨셉으로는 기술적인 기술적인 개념에 속했습니다. 아, 빠르다. 아, 화질이 좋다. 아,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요소. 고품질, 다채널, 다기능.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디지털 방송의 키워드였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은 이걸 외워야만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또 시험도 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느덧 갑자기 모바일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 뒤에 있는 네 가지는 이제 우리가 뛰어가는 동안 날아가서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은 용어들이 여기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TMB, N스크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N스크린의 환경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연하는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D TV, UHD TV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미디어의 환경의 혁명들이 지상파 방송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 방송, 통신, 또 콘텐츠 업체 여러 기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모든 환경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 방송은 더 이상 방송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일어날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KBS의 사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BS는 컨텐츠 업체입니다. KBS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또 KBS는 지상파 전송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업체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이 향유해왔던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융합미디어 환경에서는 컨텐츠는 KBS나 MBC 이런 지상파 방송사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구글, 여러 컨텐츠 관련 유통업체나 컨텐츠 업체에서 만들어서 컨텐츠를 배급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컨텐츠들이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CAT 방송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지상파 방송을 기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플랫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것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말을 보면 그리고 전송 네트워크도 보면 여러 가지 기존의 네트워크와 양방향 서비스로 한 와이파이 인터넷 등이 결합을 해야 비로소 방송이 되는 그러한 환경까지 와 있습니다. 단말도 보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각각의 단말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보던 프로그램을 안으로 끌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 굉장히 큰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데 작은 스마트폰으로 텔레비를 보다가 그쪽으로 넘겨서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 단말들의 이런 유기적인 생태 관계가 이제 앞으로의 방송에 굉장히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